제가 여기에 사실 숨어있는 저의 커리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저는 일단 고대 전전공을 졸업했고 고대 전전공 어릴 때부터 19살 때까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오로지 꿈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 앉혀놓고 수업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익숙했고 중학교 때가 돼서는 이제 처음엔 초등학교 때는 한 명씩 1대1로 가르쳐줬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야 네가 설명하면 이해가 너무 잘 돼 수학이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이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앉혀놓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계속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어려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들한테서 질문을 받다 보면 그때는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학원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해가 안 되면 외워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받다가 한 번도 그 시험 범위를 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앞에 공부하고 있는데 질문을 받다 보면 그 뒤에 공부를 다 못하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에 굉장한 행복을 가지고 19살까지 살았었어요. 근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. 막 이렇게 오만방자한 생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몇 번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,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. 그런데 내가, 그냥 수교과를 가긴 너무 아까워. 아니, 무슨 어떤 수교과를 나와도 너는 학교 선생님, 이렇게. 네모난 학교의 선생님, 다 선생님. 내 이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살기에는 학교는 너무 좁아.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을 하지 않겠어.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. 지금 되돌아보면 학교 선생님 했을 것 같아요. 학교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걸 나중에는 깨달았는데, 그때는 그랬어요. 그래서 나는 세상을 날아다니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어. 뭘까 생각해 보니까, IT 업계에 종사를 해야겠군. 그래서 커리어우먼으로서 세상을 날아다닐 거야. 그래서, 내 수능 성적으로 딱 갈 수 있는 안정권 해서 고대 전전공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뭐 서울대 뭐 나전과 이런 보지도 않았어요. 그냥 나는 고대 전전공 가서, 무조건 합격해서 난 커리어 우먼으로서 세상을 날아다닐 거야? 막 이렇게 생각했죠. 근데 딱 3월에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. 3월 딱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미적분 뭐 이런 걸 배우니까 뭐 통틀어서 고대 전교 2등도 하고 막 1등을 못했어요. 미적분학을 일반 물리학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했거든요. 그래서 역시 난데 이랬는데요. 그런데 이제 전공 과목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기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혜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내 삶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. 나는 기계를 통해서 하나씩 얻는 것보다 그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들이 훨씬 내 눈에는 커 보이고 소중해 보이는데 이게 내가 잘하는 공부, 좋아하는 공부와 내 인생 철학과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구나. 근데 어떻게 이미 재수까지 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어부시고 농부시거든요. 그 고생을 시켜놓고 동네에서 이렇게 버스 타면 다 아는 거 있죠. 너가 누구 딸이구나 뭐 이렇게. 그러면은 뭐 공부 좀 한다더니 시골에는 말도 엄청 많아요.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7, 80%가 재수를 하고 뭐 이런 어떤 동네에 살고 있지만 분당은 재수하는 비율이 80%거든요.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그 시골에서 뭐 재수? 무슨 여자애를 재수 막 이랬던 시절이에요. 그래서 그 부모님을 거기다 놓고 제가 도망 나왔거든요. 짐 싸가지고 엄마 나 버스표 하나만 이렇게 해서 서울로 도망을 와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큰 오빠한테 가서 오빠 나 재수하러 왔어. 오빠 사는 방에 가가지고 그래서 제 재수 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 집에서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이제 니 딸 어디 갔어? 뭐 이러면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더니 뭐 별거 없네. 뭐 이런 어떤 그런 버스 타면 누구 딸인지 다 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 부모님을 고통 속에 놓고 저는 와서 이제 재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고대 전전공 들어가서 이게 나랑 안 맞는다는 걸 깨닫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거죠. 내 나이 30까지는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 돼. 최소한 나 너무 고생을 시켰잖아. 마음고생을. 그리고 그 없는 집에서 어쨌든 이런 어떤 힘든 걸 했으니 그냥 내 인생에 뭐 인생 한 100년 넘게 산다는데 뭐 한 30살까지는 부모님을 위해 살자. 부모님이 조금 행복할 수 있게 살자.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안 맞았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결국은 선생을 처음부터 했어야 됐어요. 그러니까 제 길이 굉장히 이게 순환이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되게 힘든 개발연구원을 했는데 그 삼성 종합기술원 이런 데서 막 팀을 이뤄서 굉장히 멋지게 일을 하는 중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웠어요. 이게 나랑 안 맞는 거예요, 이 일이.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나는 너무나 별개라는 걸 알았어요. 이게 하루하루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. 근데 이 일을 내가 지금부터 몇십 년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끝나고 집에 와서 기숙사에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이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? 이렇게. 그러다가
그 프로젝트가 다행히 어떤 컨설팅 회사랑 연결이 돼서 그때 제 재능을 알아본 그 컨설턴트가 컨설턴트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. 그래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회사. 그때 IBM이랑 아마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었는데 컨설턴트를 하려 하는 그때에 저는 이미 그냥 선생이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. 둘 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한의학을 공부해야지 해서 경희대 한의학과 대학원에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어요. 그런데 이제 그 9개월 정도 한 텀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능유럽의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배웠어요. 그게 왜 했냐면 저는 시장이 되게 궁금했거든요. 늘 공학만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뭐지? 근데 그게 기획이고 마케팅 쪽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경험하고 한의학을 했죠. 근데 한의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을 벌어야 되잖아요. 저는 항상 제 인생을 제가 만들었거든요. 근데 아르바이트로 주 3일 일을 하는데, 강의를 하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밖에서 강의만 들으면 저한테 학원 합시다. 나랑 학원 5년만 합시다. 매일 꼬셔요. 근데 저는 한의사일 겁니다. 한의사 이제 이 하향 산업이고 이제 저랑 병원 딱 5년만 하면, 학원 5년만 하면 병원 짓는다 하면서 막 저를 꼬셔요.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한의학이 하얀길이어도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는 한의원이었다면 그건 제가 아는 한의원일 거고, 미국의 대통령이 헬기 타고 나한테 침 맞으러 오는 그런 한의원을 만들 테니까 내 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야, 학생을. 지금도 내려가질 않잖아요. 지금 이제 아마 조교들을 시간 보면서 이 쌤 어떡하라는 거예요. 지금 막 애가 탈 텐데, 여기 실제 그렇대요. 근데, 이 한의학을 이제 그 한의학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쪽으로 끌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한 6개월 정도 매일 꼬심을 당하다 보니까 오케이, 그렇다면 내가 이 강사계에서 한획을 긋겠다. 그래서 그때 당시 일타였던 신문에 일타라는 표현이 그때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막 있더라고요. 그 신문 스크랩을 딱 해놓고 요만큼은 내가 해봐야지 라고 시작을 했었고, 그때 강의를 시작한 이후부터 한 번도 저는 제 꿈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매 순간의 저의 선택은 제 꿈을 향해 가는 데에 합당한가 아닌가, 그게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상관이 없어요. 어쨌든 저는 시작할 때 제 꿈을 향해 지금도 여전히 가고 있고, 그런데 단 하나 제가 내려놓지 않았던 본질이, 이 교단에 올라와서 내가 하는 강의는, 이 강의를 하는 순간 전까지는 내가 만드는 내 강의지만 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강의잖아요. 그러니까 강의의 진실, 강의의 본질, 그건 건드리지 말자. 근데 그렇게 진실과 본질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지라도, 그러다가 그게 내 꿈과 결이 안 맞아서 내가 그걸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, 그래도 내가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 앉아있는 수강생들, 이 수험생들, 20살, 21살 이 청춘에 제가 3살, 4살 걸어다니는 꼬맹이들보다 사실은 여러분들 나이대가 훨씬 이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, 작년부터. 이 여러분들의 눈이,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어린 그 나이의 마지막 얼굴이에요. 그리고 어른이 시작되는 얼굴이 있어요. 제가 수학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완전 개구장의 얼굴이 나와요. 여러분들 표정에서. 또 어떤 순간에는 완전 어른 같은 얼굴이 나와요. 그게 교집합으로 싹 벗어나지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보는 거잖아요. 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. 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이 시간을 제가 함께 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영광이라 생각하고, 그 어떤 꼬맹이보다 전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가만히 둬도 너무 예쁜 애들 너무 들볶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, 제가 이 산전수전을 얘기하는 이유는요, 사람은 이렇게 다 다른 길로 가요. 제가 이렇게 강의할 줄 알았으면 저는 수교과 갔으면 참 좋았겠죠. 서울대 수교과 또는 서울대 수학과라도 가서, 그때는 그런 어떤 자연과학대가 별로 높지 않았었어요. 그 당시.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. 그래서 여기서 아니면 처음부터 러셀을 그냥 했었더라면. 처음부터. 근데 제가 이 과정에도 되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러셀의 강의를 깔았다가 강의를 뺄 수밖에 없었고, 그런 어떤 인연으로 너무 힘든 것들을 많이 겪었고, 제가 모르는 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고,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진실이 아니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. 그래서 시대 제종에 가서 시대인재에서 정말로 그 강사들이 하지 않는 모든 강의는 제가 했었어요. 저는 기하, 확통, 미적을 다 했었거든요. 그래서 확통할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 확통해주세요. 확통하고. 기하할 사람이 없어서 기하하고. 이 3과목을 다 강의하고 그 와중에 온라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온라인 커리를 끌고 가고 하면서 저는 정말 물리적으로 죽을 뻔했어요. 체력적으로 죽을 뻔했어요. 근데 그 모든 시간을 저는 어떻게 겪었냐면, 내가 내 커리를 끌고 가면서
온라인 강사가 쇼컷을, 서바이벌을, 브릿지를 이거를 5년 동안 탈탈 털어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, 이거는 지금 나한테 교실 문 열고 너 들어가서 강의해 이런 강압적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 분석해서 강의하고 밤에는 온라인 촬영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저는 현장에서 서바이벌 가지고 강의를 했었거든요. 5년 동안. 그러면서 저는 뭘 알아버렸냐면 이 수험생들에게 정말 좋은 콘텐츠가 뭔지를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적중이나 또는 평가원적 관점은 EBS부터 만들었던 거지만 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많은 경계를 받고 여기도 들어가서 첫 특강에 제가 300명이 모였어요. 그때부터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겪었거든요. 근데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짓,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걸 안 하고 일타가 되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끝까지 지켜요. 너무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야, 너도 그런 거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? 아니, 난 그거 안 해. 내가 끝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걸 안 하고 이긴다는 걸 내가 한 번은 내 수강생들한테 보여줄 거야. 왜냐면 얘네가 이제 세상을 시작하는 애들이야.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없어. 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걸 버티고 있고, 그런 많은 걸 겪으면서 또 이거 자의가 아니었어요. 저 오르세 학원을 맡아서 운영하는 건 타의였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했기 때문에 죽으라고 했고, 그렇게 메가스터디를 지키면서 제가 아까 그랬죠. 정말 러셀에서 강의하고 싶었다고요. 진짜 이렇게 강의만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올해 드디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. 제 모든 걸 다 바치고 나서 이 긴 시간을 흐르고 제가 어느 날 책꽂이를 딱 봤는데 언젠가 사놨던 책꽂이에 책 이름이 딱 보이는 책등에 그게 뭐였냐면 네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라는 문장이었어요. 네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. 제가 이 살았던 강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산전수전을 겪어서 뭐 인생은 다 그래요. 쉬웠던 강사는 없었을 거예요. 근데 와, 나는 어떻게 이렇게 했지? 난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지? 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순간순간 저는 언제나 초긍정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야, 이 기회에 나는 이걸 경험해봤잖아. 난 이 기회에 이걸 경험해봤잖아. 그래서 지금 저는 세상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은 게 나는 평가원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 난 없다고 생각해. 다른 강의를 들어도 기출 해설은 선생님 거 들어요 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나는 있잖아. 시장을 뒤흔드는 콘텐츠로 강의를 해봤어. 그 와중에. 그래서 나는 사설 문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아. 그래서 나는 최고 좋은 문제까지 만들 수 있어. 그러니까 이 본질은, 이 진실은 그 누구도 나를 못 이겨 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거든요. 저는 저 15년이에요. 저한테 저 시간이 15년이었어요. 저 15년의 시간이 아니었으면 강의를 처음 할 때부터 강의만 했다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전 정말 제가 강의로 오는 신인 줄 알았거든요. 그 오만방자함을 긁어서 나중에는 내 자신조차 없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는 시간까지를 버티면서 전 얻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저 시간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적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수험생들이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요. 꽤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. 자기 나름대로는 다 깊이 있는 인생의 어떤 역경들을 다 갖고 있어. 근데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야. 그리고 그 결과 잘 되고 못 되고의 기준은 성적이 아니에요. 절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는 그런 내 인생과 여러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꽃길이에요.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길이 꽃길이에요. 오랜 세월이 지나보면 야, 얘는 잘 됐고 얘는 못 됐고 얘가 더 잘했고 얘가 못했고 이거는 세상의 평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진짜 행복하게 진짜 의미 있게 그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, 그런 삶, 그걸 살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 강의의 끝에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나이대의 사람들을 위한 행복, 그 행복을 위해 내가 그 다음에 강의 다음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어느 날부턴가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어쩌면 이제 제 최종 목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러기 전에 제 꿈은 이뤄야 되겠죠?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하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